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동산 개발을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주미엘의 대표이사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 단순히 조그만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말 그 아까도 다른 그 교수님도 발표하셨듯이 비아파트 문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대한 하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자체를 정부에서 좀 건의해서 진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물 분양법 그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에 보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걸 해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거나 또는 시정명령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시정명령을 가볍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급심 판례가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해주지 않았었는데 2025년 12월 24일 날 그 대법원 판례 하나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중 여부를 관계없이 다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나온 이유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한 17,000여 세대 그리고 한 50여 개 이상 사업장 10조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계약 물량 자체가 입주하고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도 계약 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아파트 부분 자체를 아예 죽이는 일입니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지금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이런 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수백 건씩 이런 소위 말하는 계약 해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급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트를 보면 기획소송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 법률 체계에 있어서도 민법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 관련된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계약 해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급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률만 개정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도쯤으로 비아파트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예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의 어떤 시장의 안정,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의 보호, 정부의 어떤 현 정책에도 맞게끔 정말 해주셔서 소급표 문제, 또 경과 조치에 관련된 부분을 꼭 좀 손봐 주셔서 이런 잔금을 내고 입주한 비아파트부가 다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하나 틀렸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구 하나 틀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 용 하나 빼먹었다고 또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용 하나 빼먹었다고 전체를 다 계약을 해제하라고 하는 소송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꼭 여러 가지 조치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여기 분야별 질의가 끝나고 추가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를 못 하셨던 분들 위주로 먼저 발언 기회가 가지신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공급 분야 관련해서 여러 학자나 전문가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형 임대 주체도 좀 다양화돼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들도 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좀 그런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린벨트 택지화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데 국토부 장관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라는 좀 강한 열망이 생겨서 원래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살리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청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전 청약자가 원래 약속했던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좀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국토부하고 이견이 있어. 큰 틀에서는 사실 많은 게 정리가 되었는데 아까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명확하게 사전 청약자분들에게 기존에 약속을 정확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 이런 거고 좀 애매모호하고 또 좀 전체적으로 약간 그 룸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전 청약자 분들이 좀 그때 가서 결정한다. 이건 좀 답답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전 청약자 분들께서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건 좀 우리 그 국토부 우리 저하고 또 우리 사전 청약자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방향은 이미 잡혔지만 좀 구체적인 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딸만 셋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사실 직면에 있고 그 옆에서 보면서 좀 늘 가슴 아프고 또 걱정이 참 많이 있고 단순히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청년 정책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건데 결국 우리 청년 둘 다죠. 청년들이 좀 주거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강력히 지시해서 단순히 이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국토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단발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 전문 분들께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페널티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혼 신고도 늦추고 이런 좀 가슴 아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받으면서 이제 좀 바로바로 즉각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아까 우리 금융 쪽에서 말씀 주셨지만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1인 가구 문제라든가 또 전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49 드신 분께서 왜 우리 40대, 50대는 빼느냐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걸 준비해서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한 축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아파트 문제 그 소송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저희 국토부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경과조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좀 그 원포인트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앞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놓치지 않고 하시도 하겠고요. 우리 저희 장관실 연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못하면 또 이게 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정 과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그 문제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뒤에 앉으신 두 분이 그 담당 우리 국토부의 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끝날 때 바로 대화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 일단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차분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심의를 해서 좀 빨리 해달라. 인허가 문제, 또 보증 문제, 금융 문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아주 수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택지 개발하는 것도 병행 추진. 지금 산업단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택지 개발, 아니,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병행 추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되는 그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서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꿔라.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금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택지 개발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뭔가 뭐 지구 단위 만들고 지구계획 수립하고 또 뭐 2단계 하면 또 2단계 하고 2단계 하면 2단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당 부분 근데 이게 막상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행정력이라는 게 무한정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빠른 이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용도전환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인허가와 또 뭐 금융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국토부에 주신다면 저희 국토부가 그걸 확실히 반영해서 속도전에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또 처리해야 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처리 문제에서는 법안 통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또 가능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택 그 공급자 측면에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금융위에서 어쩌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주키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건설협회, 뭐 전문건설협회, 또 주택협회, 데벨롭협회 제가 간담회를 다 해봤고 의견 수렴을 다 했는데요. 이 주택 그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그 어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안 맞고 여기를 막으면 또 여기가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 금융위하고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토론에 오셔가지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늘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건설 금융을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그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질문 요지 중에 또 제가 많이 만나본 중에 이재명 정부는 왜 민간에서 집을 짓는 민간 주택 공급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공공에만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 분야에 있어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특히 LH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크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민간 차원에서의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현재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허가 지원센터라든가 또 인허가 아까 속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아까 그 지식센터니 원래 상가로 쓰던 곳인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다양한 주택 형태를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다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는 그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일단 집을 없애면 당면에서 멸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멸실되는 게 오히려 더 주택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또 현실로부터 그런 좀 고민들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고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민간 정비 사업 또 민간의 공급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공으로만 해서 뭔가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